저희도 100% 검증한다는 자신은 못해요. 저도 5박 6일 신혼여행까지 끝나고 돌아가는 그 기간 안에 모든 금액을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여기 이제 파혼 및 이혼 시 위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자료 잖아요. 이게 3,000불이에요. 판단은 신랑님이 하시면 됩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 안 합니다. 환불이라는 게 안 돼 있긴 해요. 저희 보던 국제결혼업체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불법업체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신랑 인생 가지고 장난 많이 치죠. 깨지는 사람이 중간중간 영상에 깨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는 지금 베트남 가려고 인천공항에 나와 있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에서 카메라를 듭니다. 베트남 가는 이유가 어떤 국결 업체에서 저한테 요청을 주셨어요. 약간 검증의 느낌으로 업체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신랑님들이 맞선을 보시는지, 또 현재 가면 전통 결혼식을 하는 신랑님도 있다고 하니까 직접 찾아보고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는지 저는 저 나름대로의 잣대로 조목조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베트남에 비행기를 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이퐁은 비엣젯 독점 노선이죠. 어쩔 수 없이 극혐하는 항공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몽사몽 거의 녹초가 되어 베트남에 도착합니다. 노이바에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일찍 도착을 했어. 비행기도 20분 빨리 내리고 출입국에 줄이 없어. 그래서 슉슉 내려왔더니 9시 반 지금 조금 넘었는데 하이퐁 가는 리무진을 11시에 불렀거든요. 망했어. 쌀국수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으면. 근데 짐이 늦게 나오네. 하노이에서 하이퐁은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8만 동짜리 리무진을 이용하면 저렴하고 빠르고 쾌적하게 하이퐁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제3의 도시 하이퐁. 이곳이 또 하나 유명한 게 바로 북부 국제결혼의 성지라는 겁니다. 네, 여기가 업체에서 여성분들 매칭시켜주고 있는 맞선장이라고 합니다. 그 하이퐁에 있는 요새 뜨고 있는 맞선장이라고 하는데요. 신부들이 저기 좀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신부들과 신랑들의 매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온 이 업체 사장님 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업체들의 사장님들도 이곳에 와서 매칭을 한다고 합니다. 저기 호수 건너편에 보면 여성분들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개인정보 때문에 저분들 얼굴을 크게 잡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통역과 함께 맞선장에 들어가 봅니다만 다른 업체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제가 며칠 따라다니다 보니까 맞선 볼 때 시스템이 거의 똑같은 느낌이라 다른 게 뭐가 있나 그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저희 오기 전에 한국에서 여성들 프로필을 보시고 본인이 초이스를 하시고 본인 프로필을 여성분한테 전달을 해서 그 여성분이 이 남성분 한번 만나볼 수 있겠다 생각이 되면 첫날에 들어오시면 3분 정도 맞선을 보시고 거기서 매칭이 되면 좋은데 남성분과 여성분의 서로 느끼는 느낌 그게 틀리면 매칭이 거부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남성분이 골라주신 프로필에 보면 특징이 있잖아요. 학력, 전반적인 성격, 외모 같은 거 보시는 부분 비슷한 친구들 평균 한 8분 보시는 것 같아요. 첫날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마담들이나 저희하고 거래하시는 분 중에서 좋은 친구들만 쏙 뽑아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쁜 친구들이고 괜찮은 친구들은 어디 가서 해도 매칭이 될 수 있으니까. 다른 업체랑 실장님 업체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거를 저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딱 하나입니다. 친구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 그 속성 결혼식이라 하는 약혼식을 진행을 하시는 방법을 하시는 건데 오늘 가서 내일 만나고 다음날 결혼하고 그 부분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검증의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신부가 속이고 업체도 속이고 마담도 속이고 알 방법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하기 전에 아니면 중간 과정에 페이스북에서 나타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약혼식을 하고 나서 깨지게 되거나 파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경제적 부담, 시간적 매몰 비용이 너무 커요. 근데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호적상의 문제 없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서류든 뭐든 신부 태도, 금전적 요구, 뭐 학습 효과, 기숙사에서 생활 매칭이 되면 신부집을 한 번에서 2번에 가는 이유는 저희도 100% 검증한다는 자신은 못해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연애 결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애가 가능합니까? 저희 쪽에서 매칭되신 분들 한 10명 중에 3번은 연애를 하셔야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 연애라는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신부의 검증기관을 갖자는 얘기를 서류나 뭐 생활태도 그리고 학습태도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 처갓집 문제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체에서 결혼했던 친구들 뭐 알아봐야 되고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미혼모 문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교육을 받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꼭 확인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부들이 다른 업체랑 막
매진되고 한 신부님들을 좀 보실 거 아니에요. 빠그러진 신부들이 올 수도 있다. 사업체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페이스북이나 자가 홈페이지, 자가 카페 성원이 되면 사진이 많이 올라와요. 그거에 대해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고 인적 네트워크 쪽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업체 관계자 이야기에 따르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부에 대한 검증을 마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법한 신부들은 사전에 걸러낸다고 하네요. 맞선 여행으로 와서 그 다음에 연애를 진행을 하시고 네. 연애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3개월이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보시면 한 달 반 정도는 결정하십니다. 한 달 반이면 주고받고 했던 느낌, 난 이 여성하고 결혼하겠다,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확인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받으면 뭐 내일에도 바로 알려져 있을 건 바로 알려드리고 서로 믿고 신의를 가지고 대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내가 뭐 계약금을 받고 돈을 입금 받아서 무응답으로 대하는 건 아니고요. 보는 순간 바로 그거는 바로 응답을 해드리는 편이고 심지어 전화통화 안 되는 것도 확인해서 연락해드리고 하는 편입니다. 속성업체의 결혼식은 대충 이렇습니다. 먼저 계약금을 내고 맞선을 보고요. 매칭이 되면 다음날 바로 결혼식,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중도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잔금까지 지급 완료. 단 5일 만에 1,300에서 1,500만 원이 사라집니다. 물론 돈을 다 받았으니 신부 검증은 이제 업체 마음이죠. 이 업체의 연애 결혼 좀 다릅니다. 먼저 맞선 여행을 진행하고요. 여기서 매칭이 되면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냅니다. 그리고 2, 3개월의 연애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기숙사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전통 결혼식 일주일 전에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죠.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연애 기간을 거치니까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신부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체의 경우에 오방국에 오방국에 신혼여행까지 끝나고 돌아가는 그 기간 안에 모든 금액을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입장에서 그러면 실장님 업체에서는 네. 비용은 언제 정산이 되는지 일단 맞선 여행 끝나고 마지막 날 모든 걸 판단하시고 네네. 저희하고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 그때 계약금을 내시는 거고 아 계약금을 예, 내는 예, 거예요? 계약 이제 나머지는 전통 결혼식 하기 일주 전에 납부를 하시는 방식으로 가는데 그러면 일단 예, 연애가 끝나야 예. 거의 평균적으로 한 달 반에 결정하셨어도 이 전통 결혼식이라는 게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3주에서 4주는 필요하셔요. 그러면 뭐 2달 반 정도 후에 늦게 받는 편이긴 하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체? 제가 봐왔던 업체들 그런 행태들에 비하면 자선사업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생각을 했던 방법은 그래도 뭔가 틀려야 되지 않을까. 돈이란 거는 어차피 완주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것뿐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깨지면 저도 편해요, 솔직히. 들어와서 깨지면 정말 저도 심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한국 들어가서 예. 예전에. 그러니까 중간에 깨져주시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는 거의 손해는 안 나긴 해요. 음. 인건비는 안 나와도 소모된 비용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완주 되시면 거기서 이윤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족하는 편입니다. 자선사업은 아니다? 예,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저희 업체도 이제 매칭을 하다 보면 신부들이 초혼이라고 하고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이제 재혼인 경우 있고 타업체에서 속성으로 깨진 경우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약혼식은 했는데 합방은 안 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술을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는 식이하고 거의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단 신랑한테 고지합니다, 100%. 100% 확인을 하고 정확한 정보를 습득한 후에 고지하고 신랑이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거기서 바로 교제를 끊고 중단을 하고 다시 맞선을 진행하든지 다시 나중에 재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중단이 될수록 업체는 손해잖아요. 금전적인 손해인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비자를 할 때나 전통료를 하기 전에 밝혀지면 업체가 받는 타격은 더 커요. 계약서 상에는 환불이라는 게 안 되긴 해요. 거의 모든 국제결혼 업체들이 네. 재진행을 하는데 손님하고 합의가 되면 중간에 환불을 해서 결정을 하긴 합니다. 그러면 걸러야 될 여성들은 대충 뭐 화려하거나 물질이 있거나 한국어 자격증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우리 시청자들한테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확인을 해줍니다라고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뭐 저희 업체 뭐 특징이기도 하지만 강조하는 게 여성들의 장시간 연락 조절 16시간 이상 네. 돈 요구하는 경우 네네. 연애를 하다 보면 네네. 서로 주고받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이라고 있는데 네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돈 받을 때만 네. 오빠 친하게 지내요. 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연애가 아니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여성분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적극성 안 보면 나는 이거는 깰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합니다. 여성분한테. 정말 필요하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라. 우리가 들어보고 판단해서 신랑한테 얘기를 하겠다. 판단은 신랑님이 하시는 거예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신부님들하고는 타협 안 합니다. 실하게 한 번에 딱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파혼해서 한 번은 파혼시키는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계약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저희가 똑같이 지금 지원해드리고 있는 특약사항입니다. 예비신 단순 연심 신랑 잘못으로 문제는 환불 안 됩니다. 계약서 부분은 제가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신랑의 단순 변심이나 신랑의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불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내기책 사유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환불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시 재추진할 경우에 이제 맞선 소개팅 비용 내고 재추진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금 6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차감. 이게 신랑 단순 변심일 경우에요. 증거가 없는 의혹 이런 거 제기하시면 이게 힘들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증거다, 일리가 있는 의심이다 이런 걸 얘기했을 경우에 이 업체 사장님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신랑님들이 의혹만 가지고 그것도 의혹 요만큼만 가지고 이거 확인해달라, 이거 확인해달라, 이거 확인해달라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업체에다 디밀했을 경우에 괜히 벌집만 건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잘 확인을 하시고 증거가 좀 많이 모였다, 이건 확실하다 하는 것들이 생겼을 때만 증거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랑 귀책 사유로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어, 낯선 여행 시 작성했던 프로필을 허위 작성했거나 잦은 음주 채팅, 욕설, 외도, 여자를 만나고 막 이런 것들이 들킬 수가 있어요. 남성의 귀책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잘못이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티켓팅을 하고 오면 맞선 비용을 모두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 차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생각보다 양심적인 계약서예요. 제가 이런 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요. 웬만한 국결업체 계약서를 거의 다 봤는데 이런 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요. 귀책 사유란 초혼 여성의 과거 아이 출산, 낙태, 동거 경험을 말하며 현재 교제 중에 연애하는 남자친구 존재, 업체 몰래 신랑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2회 적발, 기숙사 생활이나 한국어 교육에 성실하지 못한 때, 신랑과 온라인 연애 시 장기간 불성실한 태도, 16시간 이상 잠수, 처음에는 주의를 주고 다음에 동일한 문제 발생 시 신부 귀책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신랑의 귀책 사유, 신부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조건을 달아놨어요. 문제 제기할 때는 신부와의 카톡이나 메신저 내용을 쌍방 확인을 하지만 본인의 화면 캡처본으로 증거를 보여주셔야 된다. 증거는 꼭 가지고 계시라.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여자가 전화를 계속 안 받았어요. 여자가 계속 전화가 안 돼요. 태도가 불성실해요. 그럴 때는 그냥 카메라 하나를 이렇게 두고 영상통화하는 걸 찍으세요. 눌렀는데 안 받아, 눌렀는데 안 받아,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남겨두셔야지 절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전통결혼식 전에 개별 입국해요. 데이트할 때 합방해버리면 완주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중간에 혹시라도 완주가 안 되게 되면 네. 신랑님들이 거의 위자료도 지급을 안 하는 상황이라서 네. 받은 금에서 신부님한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받는 돈입니다. 여기 이제 파혼 및 이혼 시 위자료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자료잖아요. 네, 그쵸. 위자료. 여기는 위약금이라고 안 돼 있네요. 다른 업체에서는 이거를 위약금이라고 하죠. 위약금 1,000만 원, 만불 뭐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는 일단 3,000불이라고 적혀있어요. 3,000불이면 한 400만 원 정도 돈이죠. 이거를 왜 지급을 하느냐, 위자료는 줄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계약서 관련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이 여성이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했어요.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결혼식이 이루어진 다음이에요. 신랑의 하자로 인해서 혹은 한국으로 여성이 왔는데 신랑이 이유 없이 이 여자와 이혼을 원할 경우에 여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3,000불이에요. 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이 여자는 결혼식을 하고 왔어요. 돌아가면 이혼녀 되는 거고 이 여자는 다시는 국제결혼을 할 수 없어요. 뭐 이혼녀 원하는 남자들이 데리고 올 수는 있겠지. 근데 이 여자에게 정신적인 피해 보상은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불을 얘기를 하고요. 업체 쪽에서는 이 돈은 업체가 단 1원도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돈은 저희한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신부 통장으로만. 저희는 신부하고 거래되는 모든 돈거래는 저희가 거래 안 합니다. 무조건 신부 통장으로, 생활비도 신부 통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랑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네네. 신부한테도 보호를 해주는 부분. 그래서 이 업체의 계약서를 꼼꼼히 이렇게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문제가 되는 독소조항을 찾아오기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남자가 잘못했든 여자가 잘못했든 그 증거를 제출을 해라.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여자 쪽의 귀책을 확인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2달, 석 달 하잖아요. 그 기간 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 여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를 충분히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또 하나는 결혼식을 안 하고 일단 기숙사 생활을 하고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업체 쪽에서는 크게 손해볼 일이 없어요.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신랑이 크게 컴플레인을 걸면 업체는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확인을 해줄 이유도 있고요. 근데 속성 결혼 업체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다 해버렸잖아. 근데 남자가 컴플레인을 걸면 되게 골치 아파요. 문제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결혼식도 다시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 업체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속성 업체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대신에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업체 관계자분이 진실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검증을 해주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 확인이 된다면 이 계약서는 충분히 신랑 쪽에게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그런 계약서로 보여집니다. 항상 두렵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국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좋은 점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점점 할수록 공포스럽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나는 정직하게 하는데 이제 뜻하지 않은 거로 인해서 결혼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선택을 하시고 돈도 쓰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서 하시는데 저로 인해서 인생의 변곡점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한동안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될 수 있으면 모든 걸 하긴 하자.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자. 그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이퐁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건 뭔가요? 부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부케를 신랑이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그 같이 신부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난밤 신부와 결혼식 준비를 했던 신랑과 하이퐁 외곽의 어촌마을로 찾아가 봅니다. 집 앞은 어느새 멋진 결혼식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얼굴 공개를 허락해주신 신랑님과 신부님 감사합니다. 신부한테 눈을 못 떼시네. 우리끼리 가잖아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이쁜 거를 보면은 쳐다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한국 들어가고 나서 보고 싶어서 어떡해. 시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네. 너무 보고 싶다면은 아마 오지 않을까. 결혼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지 좀 궁금해요. Tâm trạng của em rất vui, vui vẻ. Sau này tính sau thì em vẫn chưa suy nghĩ. Nhưng mà em nghĩ là chắc sẽ kiểu vẫn yêu chồng như lúc đầu á. 베트남 전통 결혼식은 이렇게 집 앞 도로를 막고 진행됩니다. 3일씩 진행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이웃들은 모두 이해해 줍니다. 이웃집이 그냥 친척보다 더 친하다고 저희가 봤을 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거의 맨날 와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우리 집 뭐 있어? 와서 밥 먹어. 제가 느꼈을 경우에는 딱 우리나라 이제 한 20년, 30년 정도 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천막으로 만든 예식장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천장부터 바닥 무대까지 신경 써서 만듭니다. 그리고 예식장 바로 옆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통 음식이 종류별로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고기는 엄청 질기니까 꼭 참고하세요. 못 먹어. 베트남 전통 결혼식에는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들러리 9명씩 필요한데요. 원래는 친구들이 해주는데 요즘은 알바를 쓴다고 합니다. 다들 바쁘니까. 어떻게 보면 결실 맺는 날? 어떠세요 이런 날? 한숨 돌렸다 그래야 되나? 아직도 갈 길이 먼지 않아. 저 친구들은 걱정 안 해요. 실질적 문제도 없을 거고요. 한국에 가서 둘 다 살다가 이제 삶에 지쳐서 싸울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바로 신랑의 예물, 우리나라로 치면 함 같은 겁니다. 이게 조잡해 보여도 엄청 비싸요. 저는 이거 만들고 들러리 비용 내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자, 이 예물이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예물 하나하나와 함께 사진 촬영도 필수고요. 신랑님들이 좀 젊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신랑이 들어오시면 거의 그전에는 83년생에서 70년대 후반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85년생부터 90년대생까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되게 젊어졌어요. 요즘 베트남 신부들도 한국 신랑의 나이를 꼭 봅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예물이 다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제사상 반터죠. 여기 앞에 예물들을 올린 다음에 예를 갖춰서 조상님께 인사를 올립니다. 아, 그리고 베트남에서 큰절은 죽은 사람한테만 하는 거니까 꼭 조심하세요. 드디어 본식이 시작됩니다. 신랑 신부가 턱시도 드레스로 갈아입고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자, 감격스러운 표정의 신부에게 진정성이 묻어나죠. 둘 사이가 너무 다정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게 연애 후 결혼의 효과인 것 같아요.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준 뒤 손에 입맞춤을 하는 신랑. 서윗합니다. 부럽네요. 이렇게 두 사람의 예물 교환이 끝나고 결혼식에 찾아와준 친척 손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인사를 합니다. 사실 이 정도 결혼식을 진행하려면 한 2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요. 이 신랑은 딱 3,000불만 지급합니다. 이게 회사에서 조율한 가격이에요. 남편이 이 돈을 다 내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결혼식이 끝나고 이 부부는 다낭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은 업체에서 축하금으로 15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다낭. 지금 하이퐁에 온 지 이틀째입니다. 처갓집에도 못 가고 지금 남의 집에, 남의 집만 몇 번째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결혼식도 가고 여기는 낯선 보시는 분이 한 번 까이셨대요. 까였어. 지나가면서 남자가 까였다고, 남자가. 아 진짜? 근데 구애하러 온 건가? 계속 이제 설득을 한 거지, 이제. 한 번 사기 여성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 불안했던지 맞선 보시는 남성이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대차게 까이시고 근데도 잊지 못해서 여성분을 찾아서 다시 구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왔는데요. 아, 부잣집이에요. 첫째 날 한 번 까였던 여성에게 용기를 내서 다시 집까지 찾아와 구애를 해봅니다. 호박같이 생겼는데 야, 확실히 다시 찾아올 만큼 미인입니다. 1박 2일 보신 분도 이 정도야, 이 정도. 제발. 여기 통역해 주시는 이름이 남이라고 남. 해요. 네. 남. 보통은 이렇게 길게까지 하나요? 보통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늘 처음이래요. 까먼, 신까먼. 저 원래 이렇게 먹어요. 어머니께서 자몽을 주셔서 진짜 달어. 맛있게 먹고 있지만 생각보다 맛있지는 않아요. 물기가 많아서 갈증 해소는 돼. 결국 로컬 투어를 다니는 거야. 이게 머리가 젖은 게 떡이 진 게 아니고요. 북부 쪽에는 이 시기 2월 3월 요때 오시면 이게 환절기예요. 겨울에서 더운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데 요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북쪽은 제가 예전에도 항상 얘기해드렸지만 북쪽은 좀 춥잖아요. 얼음이 얼 정도는 아닌데 땅이 차가운 게 지속이 쭉 되다가 갑자기 더워져. 그러면 땅이 머금고 있던 습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가습기를 계속 틀어놓은 것처럼 진짜 미친 듯이 습해요. 집에든 보면 걸레를 항상 이렇게 걸레를 얹어놔요. 물이 계속 올라오니까 기후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이때 되면 막 빨래도 안 마르고 모든 집에 있는 빨래에서 걸레 냄새가 난다 이거야. 비도 이상한 비 오잖아. 분무기로 뿌리는 것 같은 비로. 그래가지고 이 시기를 저희 와이프가 오기를 되게 싫어해요. 분위기가 어찌 냉랭한데요. 자, 여기도 끝. 쫑났어요. 괜히 로컬 투어만 왔어. 맞선 보러 가면 내가 좋아하는 여성 내가 바로 픽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까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좋게 생각하는 부분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깐다는 의미는 내가 같이 결혼을 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베트남까지 와서 까인다. 거기에서 처음에 멘탈 못 잡으신 분들 많습니다. 상담할 때 말씀드린다. 분명히 까인다고 하고 어떤 여성에 매몰돼서 그 여성과 손자까지 보는 상상을 하지 마시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미래를 다 예상을 하고 오시고 뭐 어떻게 하실 거라고 오시는데 그 현장에서 그 한 여성한테 까이면 그 3박 4일 동안 저희가 하시는 3박 4일 동안 맞선 여행 자체가 뭉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귀국한 날 남성분은 짝을 찾았다고 합니다. 예쁜 연애 하시길 기대합니다. 제발, 제발. 보면 일반적으로 늘 해오던 방식보다는 일도 더 많이 해야 되지, 돈은 그것보다 좀 덜 받지. 이건 노동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제 생각은 확실한 게 하나는 있습니다. 돈을 제공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 돈에 합당한 용역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착하고 저기는 한 건 아니고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의 값어치만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투국 채널을 보시고 그 상담을 받으러 가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다면 뭐 약속을 해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확실하게 계약서는 확실하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동등하게 네. 원하는 클레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네네. 그거는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방송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 업체가 좀 문제가 있었어 라고 제보가 온다면 저는 그분과 지사장님과 함께 3자 대면하면서 또 방송을 할 거예요. 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시죠? 그 정도로 자신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